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6월 8일 목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정말 재미없는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시장 흐름이 좋지도 않았었고, 또 오늘은 옵션 만기일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시장이 더 좋지 않았던 것 같고, 그래도 다행인 것은 장 종료 시점에 조금은 돌려 세운 것이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0.2% 가까운 하락이 나왔고, 코스닥도 마이너스 0.5%가 나왔죠.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자, 오늘은 눈에 띄는 것이 하이닉스 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이닉스를 제외하고 모두 좋지 않은 흐름이 나왔었고, 그리고 코스닥은, 자, 코스닥도 어제 강했었던 에코프로 그룹주라든지 2차전지 관련주들, 이쪽도 좋지 않았었고, 별다른 특징적인 종목이 없었던 것 같죠.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오늘도 기관이 4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가 들어왔지만, 그동안 조용했던 외국인은 약 4천억가량의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옵션 만기일이었던 만큼 장 종료 직전 약 10분간의 동시효과 상황이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일 추이를 보면 일단 동시효과의 외국인이 마이너스 1,500억의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자, 저번 달에는 외국인의 순매수가 잡혔었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이번 달에는 순매도가 나왔다는 것은 앞으로 6월 시장에 있어 외국인의 수급이 저번 달과 달리 보다 적극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점을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동시효과의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왔었죠.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지만 규모 자체는 크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하이닉스는 오늘 1%의 상승이 나왔지만 오랜만에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대형주의 외국인의 수급이 며칠 전부터 조금은 힘이 약해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 SDI, 이 종목도 외국인 맛집이었죠. 그런데 오늘은 순매도가 나왔었네요. 또 어제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었던 LG에너지솔루션, 하지만 오늘은 다시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고, 대형주들이 전체적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좋지가 않았어요. 자, 그럼 외국인이 어떤 종목을 많이 매수했는지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8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코스모신소재, 두산에너빌리티,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전자, OCI홀딩스, 이렇게 각각 매수했고 규모 자체는 다 많지 않죠. 그리고 기관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메리츠금융지주, 고려아연, 하나솔루션, 그래도 반도체 관련주를 많이 매수했네요.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면 오랜만에 전날 미국 증시의 흐름이 좋지 않았어요. 오늘은 나스닥이 마이너스 1.3%로 마무리가 되었고, 별다른 반등 없이 계속 흘러내리기만 했었죠. 그리고 S&P500은 생각보다 많이 안 빠졌네요. 마이너스 0.4%. 그리고 다우지수는 소폭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자, 일단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봉으로 말씀드렸었는데, 지금의 위치가 정확하게도 작년 8월의 고점, 그 고점 위치와 굉장히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이, 일반적으로 주가와 지수라는 것은 직전 고점까지 왔을 때, 이때죠. 많은 사람들이 직전 고점을 목표 주가로서 계획을 세운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분명히 미국 시장도 동일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과 같은 이런 흐름은 또 발생이 될 가능성도 있고요. 5월 한 달 동안의 상승장이었다면 6월은 그래도 조금은 지지부진하게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 늘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미국처럼 직전 고점까지 올라오지 않았지만 일단은 미국 시장에 조정이 나온다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국내 시장에서 조정의 빌미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참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반도체 지수는 소폭의 하락이 있었고, 일본 니케이가 오늘 1.2% 비교적 약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워낙 많이 상승이 나왔던 만큼 쉬어가는 것은 당연할 수가 있고, 대만도 좋지 않네요. 마이너스 1%. 그리고 중국만 보합이죠. 자, 오늘 국내 시장도 조금은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국내 시장의 옵션 만기일이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한 영향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였고, 국내 시장도 비슷한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지금 시장의 과열을 나타내는 RSI 지수, 그 지수의 위치를 보면 지금 코스피 위치가 과열권 구간을 살짝 터치했어요. 그래서 그에 따른 되돌림이 발생이 될 수도 있고, 올해 과열권을 터치했던 것이 한 두 달 전 4월쯤에 있었죠. 그때도 터치를 하고 나서 주가의 조정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코스피는 5%의 조정이 있었고, 또 코스닥은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이번 4월쯤에 과열권 구간에 접했었거든요. 이렇게 과열 구간에 접했을 때 또 시장 한 차례 쉬어가는 구간이 발생이 되었던 만큼 지금 코스닥은 과열권은 아니지만 마찬가지로 근접하게 올라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의 상승폭이라든지 또 국내 시장까지 이렇게 연결지어 생각해보면 지금부터는 충분히 조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염두를 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연결지을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려보면 일단 미국 시장의 급락이 나온 것이 캐나다의 기준금리 인상도 한몫을 했을 거예요. 일단 캐나다는 미국보다 앞서서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었던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금리 인상을 했고 결국 금리를 동결했다가 다시 올렸다 라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캐나다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잖아요. 역사적이던 지리적이던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은 만큼 이번 6월 FOMC에서 어쩌면 연준이 금리 동결이 아닌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도 시장에 조금은 자극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FOMC가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때문에 분명히 관망 심리가 조금은 생길 가능성도 있고요. 어쩌면 그동안 시장에 많은 상승이 났던 만큼 캐나다에서 다시 금리 인상을 했던 것을 떠올리면서 시장이 조금은 리스크를 회피할 가능성도 있고요. 이런 부분은 남은 일정을 통해서 9일, 12일, 13일, 14일 다소 보수적인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한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의 금리 인상이라는 이벤트를 두고 다음 주 FOMC까지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참조를 해보세요. 그래서 국내 시장은 SK 하이닉스가 조금은 버텨주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 그리고 플랫폼 기업들까지 딱히 오늘은 눈에 띄는 업종이 없었던 하루였어요. 일단 반도체 관련주는 분명히 조정의 구간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고, 일단은 그 공을 쏘아 올렸던 것이 엔비디아였던 만큼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을 잘 관찰해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20%가 넘는 갭 상승으로 출발했었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그 갭을 띄운 것만 보더라도 갭을 얼마나 메울 것이고 아니면 메우지 않을지 그런 관점이 아니고요. AI 관련 대장주이고 또 시가총액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런 기업이 20% 이상 갭을 띄웠다는 것은 한동안 또 드라마틱한 반응이 나오기에는 시간이 발생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반도체 관련주도 여기서 주가가 빠질지 혹은 기어갈지 그건 단정적 볼 수는 없겠지만 단기간에 어떤 주가의 상승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조금은 여유로운 마음으로 기간 조정을 기다리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그 때문인지 최근에 수급이 다소 2차전지 쪽으로 옮겨가는 것 같잖아요. 물론 오늘은 2차전지도 조금은 조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 모두 2% 가까운 조정이 나오고 있고, 어제 좋은 흐름이 나왔었던 에코프로도 오늘 1%의 하락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 에코프로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에코프로 자회사 중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이 기업이 지금 IPO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상장 일정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하는 것이 2차전지 양극 소재의 원천인 전구체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에코프로의 매출 현황을 보시면 에코프로는 지주회사죠. 그리고 에코프로 H에는 상장되어 있으니까 뺄게요. 그리고 에코프로 BM도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이게 조만간 IPO를 할 것이고 주식시장에 상장이 될 거예요. 그런데 매출 규모를 한번 보세요. 이 두 개는 빼라고 말씀드렸죠. 이미 상장이 되어 있으니까. 이 두 기업을 제외했을 때는 가장 많은 매출 비중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부분도 2차전지 쪽이죠. 때문에 제가 조금 우려하는 것은 지금은 아직 일정도 나오지 않았으니까 지금까지는 괜찮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실제로 일정이 잡히고 또 상장 시점이 다가올수록 과연 에코프로의 주가가 지금처럼 승승장구를 할 것인지 그 부분은 필히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와 비슷한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2020년으로 주가를 한번 돌려볼게요. 지금 보시는 종목은 SK케미칼이거든요.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마 21년 3월쯤에 자회사인 SK바이오사이언스가 분할 상장을 하였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 당시에는 코로나가 가장 큰 테마 중에 하나였었고 SK바이오사이언스는 그 코로나 백신을 만드는 기업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래서 그 기업이 상장하고 나서 지금 SK케미칼의 주가를 보면 이렇게 별다른 반등도 없이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자, 물론 에코프로에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장한다고 해도 여전히 2차원지 관련 사업은 LG화학처럼 진행하는 것은 팩트예요. 하지만 차지하는 매출 비중을 봤을 때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 HN 이 기업을 제외했을 때는 가장 많은 매출 비중인 만큼 분명히 이게 떨어져 나간다면 주가에 타격을 받는 것은 확률적으로 높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전달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괜찮지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장 시점이 다가올수록 조금은 조심을 해보자 라는 취지로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걸 이용해 본다면 지난번에 SK케미칼도 마찬가지였는데 하나의 사업 부분의 상장 시점이 다가올수록 오히려 지주회사의 주가는 상승 추세를 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활용해 본다면 지금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 같고, 다만 구체적인 일정이 다가올수록 조심해보자, 그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시장이 조금은 재미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에코프로를 많이 보유하신 것 같아서 하나의 내용을 조금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려봤어요. 이런 부분이 투자를 하시는데 필히 참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모두 즐거운 저녁 되시고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